자, 이번 시간에는 정규분포의 표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목만 들여다보더라도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뭔지 대충 짐작이 가능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정규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 표준정규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정규분포의 표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정규분포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정규분포의 표준화라고 하는구나,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그냥 일반적인 정규분포입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 확률 변수 g라는 놈, 이 g가 어떻게 정의가 됐냐 하면 시그마분의 x-m이에요. 다시 쓰면 이놈은 시그마분의 1 곱하기 x 빼기 시그마분의 m으로 정의가 된 놈입니다. 이때 이 시그마라는 놈은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고요. 이 m은 확률 변수 x의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확률 변수 x에 시그마분의 1배를 한 놈에서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m을 빼준 놈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 이 g와 x의 관계라는 것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x의 그냥 실수배인 거잖아. 그럼 얘가 실수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정규분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쵸? 그 다음에 거기서 시그마분의 m을 빼줬다고 하더라도 요놈은 그냥 이렇게 평행 이동한 효과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x에다 실수배를 해주고 실수를 빼준다라고 하더라도 전체는 정규분포의 모양을 유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 얘네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면 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우리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성질에서 이 ax 플러스 b라는 놈의 기대값은 a의 2의 x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의 분산은 a제곱의 x의 분산을 곱한 것과 같다, 요런 내용을 배웠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이산확률 변수 x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따라서 이 내용이 연속 확률 변수에도 해당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요 놈을 계산을 해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분의 1에다가 x의 평균을 곱하고 빼기 그냥 시그마분의 m을 해주면 되는데, 이 지금 기대값 x가 m이니까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이 돼서 결국 g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g의 g의 표준 편차는 요런 분산의 루트를 씌운 놈인데요. 요 분산이 결국은 시그마분의 1의 제곱만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분산 x가 되는 거고, 여기다 루트를 씌웠으니까 분산 x의 루트는 시그마 x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로 나오겠죠? 근데 이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분의 시그마 해서 1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g라는 놈은 결론적으로 x의 실수배를 해주고 실수만큼 빼준다고 하더라도 정규분포 곡선이 유지될 거다, 그 모양이 벨 쉐입으로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로부터 정규분포일 거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구해봤더니 평균이 0되고 1되더라, 표준 편차가 1되더라 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이 확률 변수 g라는 놈은 표준 정규분포 n의 0,1의 제곱을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따른다가 아니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배우는 학생들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대충 설명을 했지만 그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그건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g라는 놈을 시그마분의 x-m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G라는 놈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 n의 m, 시그마 제곱을 표준 정규 분포, 즉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하는 것을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정규 분포의 표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살펴보면요.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 값을 구할 때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정적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요 놈을 그냥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읽어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정적분을 통해서 확률 값을 구해내는 게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이거보다 더 복잡한 밀도 함수식을 갖는 요 일반적인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정적분해서 확률을 구해낸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얘도 적분을 통해서 확률 값을 확률을 구할 수 없다라면 뭐 얘도 표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이 보시다시피 이 평균과 표준 편차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분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균과 표준 편차의 조합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은 정규 분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예를 들어 이 각각에 대해서 분포표가 주어져 있다라면,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확률 값을 읽는 거라면 분포표 역시 수도 없이 많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적분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정규 분포,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서 확률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먼저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로부터 읽어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표준화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정확한 배경은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거 표준화를 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한다라면 이렇기 때문에 표준화를 공부하는 게 아닐까? 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표준화를 한 다음에 그 확률 값을 표에서 읽어내면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정규 분포 n의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서 이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갖게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일단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표준화를 한 건 어떤 거냐 하면 결국 이 g라는 놈이 확률 변수 x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는 요 과정을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등식을 단계 바꿔나가는 거예요. 즉 x에서 m을 뺐다면 부등식의 양변에서 전부 다 m을 빼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놈은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을 하면 전부 양수겠죠? 그럼 양수들의 평균도 양수고 거기에 제곱근, 양의 제곱근을 씌워봤자 양수기 때문에 시그마는 항상 양수입니다. 따라서 양변을 시그마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요 놈이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g와 같아졌으니까 결국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해낼 수가 있냐 하면 이 g라는 놈이 누구 이상 시그마 분의 a-m 이상 그 다음 시그마 분의 b-m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예제를 통해서 실제 그 확률 값들을 한번 구해보면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의 70의 3의 제곱을 따릅니다. 이놈은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3인 놈이니까 얘는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니죠. 자, 그럴 때 요러한 확률, 즉 1번부터 보시면 x가 70 이상 76 이하의 확률을 갖게 될 이하의 값을 갖게 될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가는 거예요. x에서 m을 빼주고 시그마로 나눠준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 갑니다. 70에서
얘의 평균인 70을 빼주고 얘의 표준 편차인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쪽은 76에서 평균 70을 빼주고 표준 편차 3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 놈은 확률 변수 G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뭐가 됩니까? 0 되는 거고요. 얘는 6 나누기 3 되는 거니까 2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 G가 0부터 2 사이에 있게 될 확률을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 간단하게 이 확률 분포,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주어졌죠? 그래서 보시면 요 스몰 g 값이 2가 될 때의 값은 0.477이니까 이 확률은 0.477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문제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여기가 뭘로 바뀌는 거야? 67로 바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76이 아니라 73으로 바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들만 바뀌면 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놈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요놈은 그냥 1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이 정규분포 곡선은 항상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2배의 확률 0부터 g가 1 사이에 있을 확률 요 놈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미 표준 정규 분포 하면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럼 0부터 1 사이에 있을 확률은 0.3413이니까 그놈의 2배를 해서 0.682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세 번째 73부터 76이다 그러면 여기가 73으로 바뀌고 여기가 76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결국은 얘는 그냥 1부터 어디 사이? 2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1부터 2 사이에 있을 확률은 당연히 뭐겠어? 0부터 2 사이에 있을 확률에서 0부터 1 사이에 있을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0.4772에서 0.3413을 뺀 0.1359가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X가 요런 범위에 있을 확률 값들을 구하는 것도 표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표준 정규 분포표로부터 그 확률 값을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아주 편하죠? 그래서 표준화가 있으면 우리가 확률 값들을 쉽게 구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시그마를 x-m을 시그마로 나눠서 이 g를 만든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g 값의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g 값의 의미는 이게 편차죠. 그쵸? 이게 편차인데 즉 x라는 놈과 평균 m이라는 놈의 차이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 놈은 이 편차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건데 이 편차의 정도가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76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요 76을 표준화를 해주면 76에서 70을 빼서 3으로 나눠주잖아. 그래서 요 놈이 2가 됐습니다. 이 2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가 x가 이꼴 얼마가 되는 70이 되는 여기가 평균이 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76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차이가 뭐가 되는 거냐 하면 바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시그마 배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g 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요 x라는 놈이 x의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양수로 나오면 표준 편차보다 큰 쪽으로 2배만큼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67인 경우에는 67 빼기 70 나누기 3이니까 이 결과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g가 마이너스 1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얘가 70으로부터 더 작은 쪽으로 즉 표준 편차의 마이너스 1배만큼 떨어져 있구나. 즉 여기서 요만큼 마이너스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67이 되는구나. 요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이 g 값은요.
정규 분포에서 이 각각의 x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 하면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정규 분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x라는 놈이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냐 하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얘가 지금 평균이 70이고요. 이 표준 편차가 3인 경우예요. 그러면 만약에 70부터 76이다 그러면 여기쯤이 76인데 요 간격이 뭐라고요? 바로 표준 편차 시그마의 2배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게 바로 요 확률값을 구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 어떤 경우가 되냐 하면 얘가 요렇게 바뀌겠죠. 약간 이제 요건 표준 편차가 3인 경우니까 약간 뚱뚱하지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표준 편차가 1이 되기 때문에 약간 날씬해집니다. 물론 키가 더 커져야 되는 건 맞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지금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G로 바꾼다라는 것은 여기가 2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가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결국 요 간격도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결국 모든 정규 분포에서의 이 확률값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거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게 주어져도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까지의 요 확률은 어떤 정규 분포든지 똑같은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평균 70의 표준 편차 3인 정규 분포나 평균 0의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라고 하더라도 이 둘이 서로 다른 정규 분포지만 결국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떨어져 있는 요 위치까지에 해당하는 요 확률값은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률값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확률값들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76이라는 거 요걸 보자마자 이제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평균이 70이고 요 표준 편차가 3이니까 평균으로부터 2배만큼 떨어져 있네. 그럼 G값을 구할 때에는 그냥 2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직감적으로 그냥 팍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70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거니까 표준 편차의 빵배 결국 이거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얘기가 이 얘기인데 그죠? 요 내용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요 값들을 빠르게 구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요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기억하세요. 정규 분포가 서로 다른 정규 분포라고 하더라도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에 예를 들어 뭐 2배만큼 떨어져 있는 요 간격에 속할 확률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 둘의 확률은 서로 같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표준화를 통하게 되면 그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서도 어떤 확률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도 우리 확률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